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와 가까워지려 애쓸수록 그 사람이 오히려 더 멀어지는 듯한 느낌. 애원하거나 쫓아가거나 혹은 그 사람의 필요에 맞춰 나 자신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멀어진 그 사람의 마음을 다시 돌리는 방법이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이 한 가지 원칙을 마음속 깊이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회피형 성향의 사람들은 압박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내면의 힘에 반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힘이란 상대를 누르는 물리적인 힘이나 지배하려는 통제력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내면에서 나오는 고요하고 단단한 힘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당신이 회피형인 사람을 쫓아갈 때 당신은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 당신은 그들의 가장 깊은 두려움을 자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얼마나 그들을 아끼는지, 당신의 노력이 얼마나 진심 어린 충성심과 꾸준함을 의미하는지 증명하고 싶을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감정적으로 성숙한 행동이라고 믿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회피형인 사람에게 당신의 모든 접근은 그저 압박으로 느껴질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압박감은 애정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벗어날 수 없는 덫처럼 느껴집니다. 그들의 신경계는 당신이 하는 말의 내용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뿜어내는 에너지를 감지합니다. 만약 그 에너지에 제발 내가 원하는 대로 반응해줘, 그렇지 않으면 난 무너져 버릴 거야 라는 절박함이 섞여 있다면 그들은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집니다. 이는 그들이 당신을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냉정하거나 무심해서도 아닙니다. 그들의 감정적 생존 시스템 전체가 바로 그 강렬함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평생에 걸쳐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더 절박하게 쫓을수록 그들 내면에 자리 잡은 친밀함은 곧 위험이다라는 믿음만 더욱 강화시킬 뿐입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요구하고 통제하고 감정적으로 압도하기 위해 가까워진다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두려움에 휩싸여 그들을 다시 끌어당기려고 손을 뻗을 때 당신은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마치 누군가 올가미를 조여오는 듯한 숨막힘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보면 어떨까요? 쫓아가기를 멈추는 겁니다. 불안감에 연락하는 대신 그들이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공간으로 들어가 보는 겁니다. 바로 고요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요함이란 차갑거나 벌을 주는 듯한 침묵이 아닙니다. 평온함 그 자체입니다. 당신에게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무너지진 않아. 당신에게 선택받기 위해 애원하지도 않을 거야. 당신이 멀어져도 나는 내 모습 그대로 단단히 서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듯한 고요함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고요함은 그들의 내면 방어 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수천 번이나 겪어왔던 익숙한 패턴과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상대방이 불안해하고 울고 매달리고 장황하게 설명하는 상황에 익숙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도망쳐야 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거리를 두었을 때 당신이 그저 그 자리에 흔들림 없이 침묵하지만 감정적으로는 열린 상태로 존재한다면 그들의 뇌는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혼란스러움을 느끼고 호기심이 생기며 마음 깊은 곳에서 이상하고 낯선 감정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바로 안전함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말했기 때문도 아니고 죄책감을 유발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난생 처음으로 감정적으로 질식당하지 않는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고요함은 당신의 그 어떤 말보다 훨씬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나는 당신을 아끼지만 당신에게 의존하지는 않아. 내 마음은 열려 있지만 절박하지는 않아. 우리는 연결되어 있지만 나는 당신 없이 무너지지 않아. 이 에너지는 그들의 두려움을 자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두려움을 잠재웁니다. 이제 그들은 당신의 격렬한 감정으로부터 도망치는 대신 위협적이지 않고 감정적인 무언가를 강요하지 않는 깨끗하고 순수한 무언가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 관계를 다시 연결할 수 있는 문이 열리는 때입니다. 당신이 쫓아가서 억지로 사랑으로 끌어당겼기 때문이 아니라 마침내 당신이 그들에게 압박감 없이 스스로 사랑을 선택할 공간을 주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의 벽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회피형인 사람들은 이미 그들 내면의 갈등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연결을 원하면서도 두려워하고 친밀함을 갈망하면서도 그것이 가져올지 모를 고통에 대비합니다. 당신이 선한 의도로 그들을 쫓아갈 때조차 당신은 그저 관계는 곧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이라는 그들의 믿음을 확인시켜줄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고요히 자리를 지킬 때 움찔하지 않고 쫓지도 애원하지도 않을 때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들은 두려워했던 압박감이 사라진 부재를 느낍니다. 그리고 그 텅 빈 공간 속에서 그들은 이전에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새로운 감정을 위한 여유를 찾게 됩니다. 바로 당신의 강요가 아니라 온전히 자신의 의지로 당신을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밀어붙였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밀어붙이지 않음이 저항 대신 호기심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이란 움직임, 행동, 추격, 쟁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관계에서는 고요함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벌을 주기 위한 침묵이나 감정적인 단절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만 나 자신도 사랑해. 당신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도록 설득하기 위해 나 자신을 버리지는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그런 종류의 고요함입니다. 그 에너지, 그 주파수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들은 숨막혀 하지 않고 죄책감을 느끼지도 덫에 걸렸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공간을 느낍니다. 그리고 회피형인 사람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안전함을 느끼기 위해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 공간이 당신의 불안이나 무너짐 대신 단단한 존재감으로 채워져 있을 때 그들은 당신의 수많은 말들 속에서보다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의 사랑을 더욱 깊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에는 더 이상 공황 상태의 절박함이 섞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깨끗하고 강하며 진실됩니다. 쫓아가는 것은 당신의 평화가 그들에게 달려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고요함은 당신 스스로가 평화의 근원임을 알려줍니다. 추격은 압박감처럼 느껴지지만 고요함은 허락처럼 느껴집니다. 추격은 그들을 저항하게 만들지만 고요함은 그들을 궁금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잠금을 해제하는 열쇠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신경계가 당신에게서 멀어지는 대신 당신을 향해 움직이도록 재설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당신이 그들을 쫓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그들에게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 안에서 더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중심을 버리는 것을 멈추고 그들의 무심함에 반응하며 사는 것을 멈춥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신을 선택해주기를 기다려야만 가치 있다고 느끼는 대신 당신은 이미 스스로가 가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처럼 당당히 서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개임의 판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자 메시지나 감정적인 대화가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당신의 목소리가 결코 할 수 없었던 말을 당신의 고요함이 대신 전하게 하는 용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소통이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관한 것이라고 배웁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반의 진실일 뿐입니다. 진짜 메시지는 당신의 목소리 톤, 자세, 숨결, 그리고 당신이 발산하는 분위기 속에 담겨 있습니다. 특히 회피형인 사람들은 이런 감정적 강도에 극도로 민감합니다. 당신은 입으로 괜찮아, 천천히 해라고 말하면서 당신의 신경계는 속으로 왜 나를 선택하지 않는 거야? 라고 비명을 지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문장이 아니라 그 비명을 듣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평온함이 당신이 하는 말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가짜 평온함은 통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쿨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는 그런 평온한 말입니다. 그들은 그것마저도 느낍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진짜 땅에 발을 딛고선 몸으로 체화된 평온함입니다. 나는 여기에 있고 온전해. 나는 당신을 고칠 필요도 없고 당신이 나를 고쳐줄 필요도 없어. 나는 두려움이 아닌 진실로부터 말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듯한 평온함입니다. 이런 평온함으로부터는 회피형인 사람들도 도망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난생 처음으로 다른 사람의 감정 폭풍 속으로 끌려 들어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허리케인의 눈이 되어줍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공간이 필요할 때 혼돈을 던지지 않는 그들 인생의 첫 번째 사람이 되어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로써 회피형인 사람들을 설득하려 합니다. 설명하고, 울고, 과도하게 분석하고, 장문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적인 소음들은 아무리 좋은 의도였다 하더라도 정확히 회피형인 사람들이 압도당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과부하 상태인 시스템에 더 많은 자극을 던지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반응을 얻기 위해 말하는 것을 멈추고 대신 안정적인 에너지로 그들 앞에 나타나기 시작할 때 그들은 다른 점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위협을 느끼지 않고 판단받는다고 느끼지도 않고 감정적으로 구석에 몰린다고 느끼지도 않습니다. 그저 당신의 평온함을 느낄 뿐입니다. 그리고 그 평온함은 그들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마치 중력처럼 그들을 끌어당깁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나 감정을 배우는 법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압박감 없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바로 그 공간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당신은 이 세상의 수많은 감정적 소음 속에서 아주 드문 신호가 됩니다. 당신의 고요한 존재감은 마침내 그들의 신경계가 긴장을 풀 수 있는 무언가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친밀함으로 가는 관문입니다. 더 많은 노력이 아니라 더 적은 내면의 소음입니다. 당신은 아마 하지만 내가 침착하게 있으면 그 사람을 잃게 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을 실패하게 만드는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당신의 평온함이 진짜일 때 그것은 관계의 주파수 전체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집착하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불안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방아쇠가 아니라 안식처가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너무나 명확하게 말을 걸어서 단어는 부차적인 것이 되는 소통의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보며 나는 쫓기고 있지 않아. 감정 속으로 끌려 들어가지도 않아. 그저 있는 그대로 보여지고 있을 뿐이야 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그들의 반응을 필요로 하는 것을 멈출 때 가능해집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 안에서 너무나 단단해져서 당신의 존재 자체가 소음되신 집처럼 편안하게 느껴질 때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평온함이 당신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말보다 더 강력해지는 이유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서 멀어질 때 그 단절이 항상 당신에 관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설령 당신과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당신 자신을 배신하면서까지 그것을 고치는 것은 당신의 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감정적 가치가 다른 누군가가 당신 곁에 머물기로 선택하는지에 달려있다는 위험한 가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당신의 일은 단절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단절에 대한 당신의 관계를 고치는 것입니다. 그들의 후퇴가 당신의 가치에 대한 증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침묵을 수치심으로 해석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할 때 당신은 더 이상 현실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에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른 길이 있습니다. 감정적 의존이 아닌 자기 신뢰에 뿌리를 둔 삶의 방식입니다. 단절을 알아차리면서도 그것을 고치기 위해 서두르지 않는 방식. 누군가 멀어지는 고통을 느끼면서도 힘과 존엄으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들을 돌아오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라고 묻는 대신 내 안에 어떤 부분이 여전히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할까? 라고 묻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쫓는 것을 멈추고 당신 자신을 되찾기 시작할 때 그들은 알아차립니다. 이제 당신은 감정적인 혼돈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두려움에서 비롯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당히 서서 말은 줄이고 더 많은 것을 품으며 자신감을 발산합니다. 사람들을 다시 연결시키는 것은 당신의 가치를 증명함으로써가 아니라 당신 스스로 그것을 기억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당신은 치료사, 구원자 혹은 희생자의 역할을 그만둡니다. 당신은 거울이 됩니다. 그리고 그 거울에 비친 당신의 모습, 즉 평온하고 명확하며 뿌리 깊은 당신의 모습은 그들이 존재한다고 알지 못했던 버전입니다. 그들이 물러설 때 당황하지 않는 버전, 상황이 조용해져도 동요하지 않는 버전, 한 줌의 관심을 위해 영혼을 팔지 않는 버전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버전이 마침내 잊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을 아시나요?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이 돌아와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바로 그 순간이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고려할 만큼 충분히 안전하다고 느끼는 순간입니다. 당신의 평화가 그들의 존재에 묶여있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이 그들을 선택받기 위해 자신을 버리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의 에너지는 절박함을 내뿜는 것을 멈춥니다. 대신 나는 온전하다. 나는 평온하다. 나는 기다리지 않고 내 삶을 살고 있다는 에너지를 발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심리 게임이 아닙니다. 이것은 감정적 주권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절박하지 않고 쫓지 않으며 스스로 내면의 평화를 구축한 그 버전의 당신이 바로 그들이 밤에 떠올리기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들을 필요로 하는 것을 멈출 때 또 다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당신 자신을 되찾는 것입니다. 당신의 시간, 에너지, 집중력, 정체성을 되찾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거리에 대한 반응으로 사는 것을 멈추고 당신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그 공간에서 당신은 더 이상 요청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에너지로부터 오랫동안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압박감이나 두려움처럼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유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혜를 주변에 나누는 것은 평화를 퍼뜨리는 작은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계속해서 이러한 깊이 있는 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의 관계 속에 진정한